지난 시간에 공자와 자공의 대화에서 절차탁마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뼈와 상아, 옥과 돌을 자르고 다듬고 쪼고 가는 것처럼 군자의 인격도 이렇게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고 자공이 말을 하니까 공자가 아주 흐뭇해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제 너와 더불어서 시를 말을 할 수가 있겠구나. 지난 것을 알려주니 올 것을 알아차리는구나. 한마디로 하나를 가르쳐 주니 둘을 알아차리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공자학단에서는 대화 중에 시를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는 원래 노래 가사였는데요. 곡조는 전해지지 않고 그 가사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책 제목이 그냥 시였는데 공자가 직접 노래 가사를 채록을 해서 300편을 기록했다고 해서 시경이 된 것이죠. 시경에 실려있는 시들은 세 종류인데 각 나라의 민요를 모은 것을 풍이라고 하고, 귀족들의 행사음악을 아라고 하고, 제후들의 종묘제례악을 모은 것을 송이라고 하는데, 분량은 각 나라의 민요를 모은 풍이 가장 많습니다. 풍은 지금으로 치면 대중가요 가사를 모은 것인데,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최신 유행가요 책이 집집마다 있었는데, 풍이 바로 한때는 최신 유행가요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곡들이죠. 214페이지에 모가와 표유매 두 시가 실려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가, 나에게 저 여인이 모과를 던지네. 아름다운 루비로 그녀에게 보답하네. 그것은 보답이 아니야. 영원히 사랑하자는 뜻이지. 나에게 저 여인이 복숭아를 던지네. 아름다운 사파이어로 그녀에게 보답하네. 그것은 보답이 아니야. 영원히 사랑하자는 뜻이지. 나에게 저 여인이 오얏을 던지네. 아름다운 에메랄드로 그녀에게 보답하네. 그것은 보답이 아니야. 영원히 사랑하자는 뜻이지. 위풍은 위나라의 풍, 위나라의 노래라는 뜻이죠. 표유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유매, 매실을 던지네. 내가 매실을 던지네. 내 광주리엔 7개가 남았네. 나에게 구해야 하는 뭇사내들이여, 이 좋은 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매실을 던지네. 내 광주리엔 3개가 남았네. 나에게 구해야 하는 뭇사내들이여,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매실을 던지네. 광주리째 던졌네. 나에게 구해야 하는 뭇사내들이여, 말만 하세요. 어서 빨리. 이 두 시에 당시의 풍습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남녀가 만나려면 어디를 갑니까? 저는 가본 일이 없지만 클럽에 간다고 하는데요. 고대에는 주로 강가로 갔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젊은 남녀가 강가에 나와서 서성거리다가 여자들이 작은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에게 과일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돌아보고 여자가 마음에 들면 자기가 허리에 차고 다니던 패옥이라는 장신구를 여자에게 주면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대에 이루어진 자유연애의 방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풍습이 주나라 때부터 몇백 년간이나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진시대는 우리가 아는 한나라 이후 삼국지의 배경인 위초고 삼국시대가 지난 직후인 AD 265년 이후의 시대인데, 세설신화라는 책에 실려있는 서진시대의 반학과 좌사의 유명한 일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학이라는 사람이 글을 잘 썼는데 미모가 출중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반학이 수레를 타고 비파를 연주하면서 낙양시내를 한 바퀴 돌면 여자들이 하도 과일을 던져서 수레에 과일이 그득히 쌓였다고 하는데요. 여자들이 이쪽을 한 번만 봐달라고 던진 것이죠. 좌사라는 사람이 당시에 베스트셀러 작가였다고 합니다. 삼도부라는 글을 썼는데 좌사의 삼도부를 베껴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이를 사대는 바람에 낙양의 종이값이 올라서 낙양직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좌사가
나도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서 비파를 들고 수레를 타고 낙양 시내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좌사가 대단히 못생긴 추남이었다고 합니다. 못생긴 사람이 반악 흉내를 내니까 여자들이 화가 나서 과일 대신에 깨진 기왓장을 마구 던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좌사의 수레에는 돌멩이와 기왓장으로 가득 찼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도 여자들이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과일을 던지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중가요에 압도적으로 사랑 노래가 많은 것처럼 옛날에 풍도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를 다룬 시가 많았는데요. 한나라 시대의 시경 해설서인 모시에는 앞서 읽은 모과가 제나라 황공을 찬미하는 시고, 기욱은 위나라 무공의 덕성을 기리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애시가 옛 영웅을 찬양하는 시로 뒤바뀐 채로 전해진 것인데요. 앞서 읽었던 기욱을 연애시 버전으로 읽으면 어떨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욱은 기수의 물고비라는 뜻이죠. 천피기욱, 저기 저 기수의 물고비를 보라. 녹죽의의, 푸른 대나무 숲이 하늘하늘 우거졌구나. 유비군자, 아 문채나는 군자여. 여절 여차, 자른 듯 다듬은 듯. 여탁 여마, 쪼은 듯 간 듯. 슬해 한해, 무게 있고 위험이 넘치는 저 산에. 혁해 헌해, 빛나고 헌출. 유비군자, 아름다운 님이여. 종불가 헌해, 종내 잊을 수가 없어라. 전 시간에는 여절 여차 여탁 여마 절차 탁마를 인격을 부지런히 수양한다는 뜻으로 자공과 공자가 해석을 했는데요. 원래의 시에서는 아주 멋을 부린 남자의 외모를 표현한 말로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생긴 사람을 보면 조각상 같다는 말을 하는데, 절차탁마가 잘생긴 남자에게 쓴 말이라는 게 놀라운데요. 공자 이후에 시를 교재로 써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다 보니 연애시로 해석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유명한 왕들을 갖다 붙이고 그 왕들의 덕성을 찬양한 시로 바꿔버린 것이죠. 공자가 시를 정리할 때 벌써 그런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군자가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 나온 군자는 원래 남편이나 연인을 귀하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군자는 잘생긴 내님, 아름다운 저 사내 정도의 뜻이었는데, 공자가 군자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도덕적인 내면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죠. 공자는 무인에 가까웠던 사를 교육시켜서 군자가 되라고 말을 했는데, 공자가 이 새로운 군자의 의미를 처음으로 만들어 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자가 모시의 경우처럼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해석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도덕적으로 해석된 덕분에 시경이 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연애시 취급을 받았다면 보존되지 않고 그냥 다 흩어져 버렸겠죠. 요즘은 시를 생기발랄한 연애시로 제대로 해석하는 시경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실 때 시경을 한번 뒤적여 보시기 바랍니다.